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024년도 8월 둘째 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는 진짜 이벤트가 많은 날이었습니다. 특히나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외국에 돈을 빌려와서 미국에서 투자하던 엄청난 양의 물량들이 청산이 되었습니다. 메인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이벤트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크게 원래 이런 단발성 이벤트들은 원래 포지션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 일본 엔캐리 자금은 일본은 거의 다시 거의 정상화 됐죠. 왜냐면 그 돈이 다 청산되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일본으로 가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다시 미국 경제로 돌아와서 보면 일단 소매 판매가 중요한데 쭉 내려오다가 반등했습니다. 아무래도 또 정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또 돈을 풀었겠죠. 소매 판매가 지금 내려가면 선거에도 안 좋고 디스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침체로 바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관리하는 건 좋은데 아무튼 그런 와중에 소매 판매는 살짝 반등했습니다. 다시 5를 넘었습니다. 두 번째로 30년 담보대출 금리인데요. 담보대출 금리는 쭉 내려왔습니다. 연준은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거죠. 장기금리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런 건 뭘 의미하냐면 결국 9월 달에 내리겠다는 거죠. 시장이 너무 섣부르게 내려가서 이렇게 정부의 정책하고 깔림이 나타나면 아무래도 나중에 엇박자가 나고 포지션이 잘못되고 그러면서 갈수록 이런 이상 현상들이 심화되면 언제 어디서 갑자기 뭔가 지금처럼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이미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어도 그걸 실제 실천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정하는 거죠. 네, 다음으로 서비스 PMI인데요. 서비스 PMI는 다행히도 좀 잘 맞춰주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어차피 서비스 시장에서 돌아가는 거니까요. 제조업은 어차피 옛날부터 침체라고 말씀드렸고요. 서비스 쪽 돌아가는 건 이제 미국에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서 비행기니 뭐니 좌석이 없을 정도라고 하니까 확실히 서비스 쪽 시장은 좋은 상황인 듯 합니다. 호황이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버텨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 정부의 지출이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간접 자본 투자 설비나 이런 것들 다 미국 정부에서 지금 풀고 있죠. 다음으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계속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금리 부담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계속 누르고 있는 거죠. 10년 평균적으로 봐도 약간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결국 시장이 침체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힘들다는 거죠. 5.5금리가 결국에는 시장을 망가뜨릴 건데 그 전에 미국에서 연준에서 금리를 내려야겠죠.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행동을 취해야겠죠. 아무튼 연속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계속 조금씩 높아지면서 미국의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도 줄어들고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계절적 요인이라고 감안하고 등락을 감안해도 어쨌거나 이것도 역시 전체적으로 10년 정도 평년 보면 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4만 건 부근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큰 흐름을 봐도 24만 건 넘었던 적이 잘 없거든요. 지난 10년간. 아무튼 충분히 금리는 제약적이고 중립금리가 대부분 이제 3% 정도 중반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연준에서 결정하는 거고요. 이런 걸 보고 컨퍼런스 보드에서 조사하는 이런 공영 동향 지수도 보면 계속 하락입니다. 결국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번 주는 지표가 별로 없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는 이제 다 봤고요. 다른 지표들도 크게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금리가 4에서 3.6으로 거의 10% 떨어지니까 원래 통화 캐리 자금을 하면 상대편 국가와 내 국가의 채권금리 차를 기본으로 깔고 거기에 들어가는 환전 수수료와 뭐 이것저것 해칭 비용 등등 해서 대략 한 5% 정도로 보면 되는데 4.4에서 3.6이면 이건 뭐 거의 20%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이게 뭐 3.45 정도 되는데 그러면 수익이 안 나죠. 그러면 밖에서는 뭐 이게 돌아가는지 별로 다른 쪽에 다들 자기 맡은 일만 하고 자기 포지션만 신경 쓰니까 시장에서 근데 진짜 캐리 트레이딩 하는 조직에서는 이게 보통이 아니죠. 그냥 다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급락 후 반등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금리는 지금 그래서 3.6에서 바로 거의 4%대까지 반등했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장단기 금리 차도 해소가 되고 여러 가지 통화 캐리 자금들도 다 청산이 되는 거죠. 지금은 시장에서 것만 보면 여기서 청산돼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나오는 달러 흐름 지표 보면 뭐 그나마 좀 100%는 아니어도 조금은 또 짐작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보면 좀 상승하면서 반등하면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연준 내에서 밸런스 시트를 보면 계속 돈이 줄고 있습니다. 현찰만 챙기고 있는 거죠. 이런 유동성을 걷어내는 와중에 이제 제조업 수준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고요. 제조업 수준이 드러나면서 아 이게 침체 수준이었구나 이런 게 이제 보는 거죠. 서비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소매 판매와 실물 경제 등등이 받쳐주면서 계속 잘 나가고 있습니다. 좀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통화 캐리 트레이드는 한 5% 이상 나야 되는데 이게 뭐 지금 일본처럼 마이너스 금리인 경우는 뭐 완전히 다 먹는 거니까 뭐 5%까지는 아니어도 상관없겠지만 금리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바로 청산하는 게 맞기는 맞죠. 엔캐리는 일본 금리 상승으로 미국 금리 급락하면서 이제 청산이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보면 소매 판매가 제일 중요합니다. 소매 판매가 어떤 소비자 심리하고도 맞물려 있고 결국 이게 대기업 EPS랑 직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개인들 지갑은 계속 뭐 정부에서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배당받은 것도 아직 뭐 남아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미국 언론 보면 뭐 그렇습니다. 돈이 아직도 유동성이 있는 것처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저축이 떨어졌느니 뭐 이런 얘기 안 나오죠. 근데 정부에서는 계속 뭔가 일거리를 벌이고 인프라스트럭처 그런 사업들 많이 하면서 지금도 계속 경기를 부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청산이 되고 다다음 주 이제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AI가 생산성이 어떠한가 요게 이제 좀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TSMC가 벌써 좋게 나왔고요. 공장을 벌써 2배 정도로 늘린다고 하니 내년에도 상승할 게 뻔한데 지금은 그래서 뭐 다들 싸다고 얘기하는 매니저들도 많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음 주는 상승형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 주는 지표도 많습니다. 소매 판매도 있고 CPI, PPI 물가 지표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미국 GDP 쪽이랑 많이 연관되어 있는 산업 생산 지표도 있고 통화의 어떤 유동성 이런 지표도 많이 발표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를 움직일 만한 정도의 그런 지표 변화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물가 지표는 살짝 횡보하는 수준에서 전체적인 추세를 어그러뜨리지 않을 정도로 판단됩니다. 생산은 그나마 좀 증가가 예상되고 달러는 좀 많이 빠져나갔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다음 주 상승으로 좀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